전후방송. 하여튼 뭐 한국에서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시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참 울면서 미국 가셔가지고 그래도 크게 성공을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가서 뭐 전화위복된 거 아닙니까 돈이요? 결국 노력을 해서 내가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다 얻어왔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예. 남아있고 예. 미국에 처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에 박사과정을 갔어요. 예, 박사도 되고 뭐. 박사과정을 가가지고 예. 한 1년 기숙사에 사는데 아주 음식 안 맞고 죽을 고생을 했어. 울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조지 메이슨 대학에 페어팍스 버지니아 주지 워싱턴 DC 앞에 그래서 1년간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고생을 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잠을 못 자서 눈병이 나고 막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런데 그때에 마침 허화평시가 헤리테이지 재단에 워싱턴 DC에 온 거야. 몇 년도인데? 82년도. 어이구 바로 그 다음에네. 나는 80년도 예편하고 81년도 나는 미국 갔고 82년도에 82년도에 허화평이가 청와대에서 잘려가지고 그 헤리테이지에 내는 왔어. 청와대 잘리. 그때 허삼수 허화평이가 다 잘렸잖아. 그 무슨 그 여자 뭐 하여튼 하여튼 좀 쫄라서 왔잖아. 그런데 헤리티지 안에 있는 허삼수하고 나하고 매주 토요일 되면 주미 무관하는 노정기 장군 집에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거의 안 빠지고 토요일이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 재밌게 지내셨네. 조은현 장군이 그때 내가 수경사 있을 때 군수참모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있던 정리로 참 이렇게 쫓겨났다고 그거 다 하나회야. 전두환이 다 한편인데 김충립이 정말 이거 참 어렵게 됐다 그러면 날 많이 도와주더라고. 그냥 토요일만 와서 저녁을 먹으라 그래. 그러자 또 허화평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만났는데 나는 허화평이 어떤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지도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서로 간에 대화는 없이 6개월을 거의 토요일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참 매정한 놈이지. 그래 지 밑에 있던 부하고 내가 그렇게 잘리고 그래서 말해서 한번 위로한다든가 뭐 인사를 할 때인데 딱 다물고 멀쩡하고 그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하면 보잉사에서 미국 무관한테 장군 출신 뭐 대령 출신으로 영어 잘하고 신원 이상 없고 보잉사 컨설트를 찾는다야. 연봉이 15만 불이야. 한 달에 10,000불 나고 그때는 800만 원이 봉급이야. 그 엄청난 자리가 났는데 나는 허화평이가 하겠구나 싶었는데 허화평이가 안 하더라고. 그런데 보잉사에서 이제 뭐 노정기 장관이 추천했지. 여기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영어 공부 아무리 잘하고 그랬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보잉사 컨설턴트 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노정기 장군이 추천해서 보잉사 컨설턴트가 되니까 1년 동안 박사과정 하고 있는 게 그게 주요한 거지. 그렇지. 미국에서 행정학 박사야 그때는. 행정학 박사 하고 있는데 보잉사 컨설트가 되니까 막 이건 일약 뭐 엄청난 자리야. 여자 비서가 따로 붙고 우리 한국에 나와 있던 싱글러라는 육군 중장은 같은 옆방인데 중공의 컨설턴트야. 나는 한국의 컨설턴트고. 그러니까 직급이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지. 봉급도 많이 주지. 그러니까 인력 출세를 했어. 노정기 장군 때문에. 아이고, 미국 잘 가셨네 뭐. 그랬다. 그래서 그때 얼른 얘기지만 비행기 6대 팔고 그때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보안사 친구들이 보안사 선배 날 잘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기 파는 허가증도 내주고 방산 업체 그것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 정말 고맙더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팔았어. 6대 24대 중에 6대가 한국에 도착한 게 87년도야. 뭐 코브라야 뭐야? 시누크 헬리콥터 2개 들어간 시누크 헬기 큰 거. 24대를 계약을 했는데 6대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내 구자에 600만 불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그 리베이트 아니야? 그렇지. 리베이트 식으로 아니 원래 커미션은 5%야. 커미션. 5%고 커미션 5% 있고 5% 있고 또 연봉 15만 불에 커미션 5%에 그 다음에 수고비로 600만 불이 오는 거야. 대당 600만 불이. 그리고 저기 수고비가 그거는 그거잖아. 뭐 그냥 보너스야. 뭐 얘가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근데 보너스를 미국에서 받으면 불법이야. 근데 미국 법이 한국으로 보내면 600만 불에 더
뭐 1200만 불이 와도 합법이야, 미국 법으로. 그러니까 600만 불이 나한테 온 거야. 자, 그런데 일을 딱 이러고 나니까 600만 불을 논아 봐야 할 사람이 여럿이 있더라고. 커미션도 한 600만 불 되는 거 아니야? 커미션은 600만 불까지는 안 가. 5%니까. 그 총액이. 그런데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왔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졌네. 그래가, 아니, 얘기 들어보라고. 근데 내가 이 돈을 쓰면, 600만 불을 쓰면 딱 형무소가 생긴 거야. 왜? 아무리 합법적이지만, 후일에 내가 이런 가슴에 상처를 입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청문회 꿈을 가지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놈이 미국 무기 팔면서 돈 해먹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옳게 보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미지가 또 아주 나빠질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중에 장호섭이라고 기억나지? 통신병과잖아. 장호섭이. 장호 200기 우리 후배. 장호섭 대령. 통신 나하고 잘 알지. 그렇지. 그래 87년도에 내가 딱 와서 사령부 저전부계장이 누구냐 보니까 장호섭이야. 그게 장호섭을 찾아가서 600만 불 책을 써가지고. 그때 장호섭 대령이 재전복계장이야. 대전복계장.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 방상계장 아니고 뭐 대전복계장. 대전복계장을 했어. 대전복계장한테 돈을 갖다 줘. 그는 청와대 대통령한테 바로 가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보냈더니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쪽지에다 뭐라 썼냐면 200만 불은 국고에 놓고 400만 불은 김충립이 써라. 이렇게 친필로 써가지고 결제가 내려왔어. 그래 장호섭이한테 200만 불은 국가에다 넣으라 그러고 400만 불을 가지고 와서 피창치 싹 하고 그 방산업체를 해산해버렸어. 아이고. 왜냐? 내가 그 돈 먹었다가 제배 들을 것 같으니까 손 딱 들어본 거야. 지금 생각하면 무척 잘한 거야.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돈 안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 먹었으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돌아다니지도 아무도 못하지. 군 출신이 방산업체 하면서 미국 돈 받고 커미션 받고 뒤로 또 600만 불 받고 그리고 이놈이 리베이트 받고 말이지 커미션 받고 연봉 받고 그 돈 지금 다 어쨌어요. 그때 600만 불 국가에다 낸다 그러니까 정호영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600만 불 한 게 국가에 낸다 그러니까 정호영 장군이 야 그런 거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난 그런 거 관여 안 한다. 그러더니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방부 장관한테도 그런 거 말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청와대 갈 수밖에. 그러니까 장호섭들이 찾아가지고 냈던 거야. 그래 그걸로 이제 끝나서 다행히 판단력이 아주 좋으시다. 그때 그리고 그 업체를 없애려고 방산업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존재하는 거지. 그때 걷어먹고 그거 했으면 나는 방산업체로 돈 먹은 도둑 돼가지고 얼굴도 못 들어. 검은 그림자가 돼버린 거지. 그렇지. 하여튼 그때 모든 사람이 나보고 바보짓 한다고 다 욕했어. 합법적으로 온 돈을 왜 국가에 내냐 다 욕했지만은 법으로 걸릴 길은 없는데 사실. 법은 안 걸려. 그러나 그걸 먹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국 가서 못해.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야. 잘했어. 지금 생각해도 까지 잘한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방산업체 하면서 한국을 나온 게 87년이야. 84년부터 85, 86, 87, 88까지 한국에 나와 있었어. 그런데 또 쫓겨난 걸 보잉사에서 쫓겨난 얘기 한번 들어봐. 보잉사 왜 또? 보잉사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600만 불 보내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국가에다 내분다 하니까 부사장이 야 600만 불 더 줄 테니 청와대 600만 불 더 좀 너는 600만 불 막 흩뜨고 쓰라 이거야. 가만히 더 겁이 나.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비행기 다음 살 때 24대인데 6대도 18대 남았는데 다음 비행기 값을 깎는 데 이 돈을 써주시오. 그러니까 보잉사 부사장이 곤란한데 이 자식 좀 왜 이러고 있는 차에 한국에 있는 최모 장군이 내가 소개했어. 부사장하고 부사장한테 귓속말로 여보 거기 말이야 김충립이는 노태우한테 신원 이전하고 쫓겨간 놈이야. 그런데 그게 이북하고 관계가 있어. 이러니까 이놈이 그 보잉사의 중앙정보부 요원이 나와 있어. 그 방산업체니까 이놈이 중앙정보부에다 보고를 한 거야 미국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급히 CIA에서 급히 들어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본사가 있거든. 그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너 뭐 신원이 이상이 있다고 노태우가 널 반사령할 때 널 막
그 잘랐다는데 내용이 뭐야? 우리는 북괴와 관련된 놈은 보행사에 컨설턴트가 못 돼. 거기서.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이미 뭐 다 알고 노태우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알고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사표를 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 사람도 나는 안 할라 그랬다. 하도 돈이 많고 이게 나쁜 짓 나는 안 할라 했는데 너가 돈이나 깎아라. 900만 불 팔아달라더니 1,400만 불 계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당 500만 불씩 더 받아. 이건 비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인사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그 CIA가 김충립이하고 저거 기록을 뒤지니까 내가 우리 수경사의 반장에 있을 때 육군 중위 때 미 CIA 조원이 우리 방에 자주 왔어. 근데 그님이 그 미 CIA 요원이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미 CIA 내 이름 밑에다가 정보복을 했으니까 이놈은 우리 첩자다라고 돼 있어. 내가 미 CIA 저기 정보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 CIA가 너 아무 일 없어. 그냥 가서 일 더 해도 돼. 이랬지만 이미 나는 그때 보행사를 안 하려고 결심을 먹기 때문에 끝났어. 하여튼 그거는 비행기권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봉화에 가서 출마를 했어. 국회의원 출마. 그때 번 돈을 어땠냐? 보행사에서 받은 돈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때 한 5, 6억 썼어. 근데 무소속으로 떨어졌어. 그때 왜냐면 내가 꼬마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그 꼬마 민주당에 김대중이가 합당돼 보니까 내가 갈 데 없으면 무소속. 그때는 이미 봉화에서 국회의원 돼야 됐다고 신문이고 여러 개 다 좋았는데 딱 합당하면서 나는 막 끝난 거야. 그래가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에 신학대학으로 옮겨. 그 행정학 박사과정을 그걸 가지고 아주사 하가드 신학대학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 박사과정도 한 게 있기 때문에 1년을 감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3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그거 되는데 학위를 받으려고 보니까 한국인인데 토플 시험을 안 봤다 그래 걸려가지고 또 학위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내 말이 나 토플 다음 시험 봐가지고 낼 텐데 550점 이상하고 600점 가야 될 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서 봐줘가지고 그걸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통합 측 여기 우리 한국의 통합 측 미주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대학에서 17년을 근무했어. 신학대학에 신학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수로 왜냐하면 석사과정부터 있고 나중에 박사하고 그렇지. 또 목사고 이랬으니까 신학대학에 17년을 내가 근무를 했다. 미국 잘 가셨네요. 미국 잘 갔지. 근데 좀 세지. 그런데 2011년에 박근혜 씨가 LA에 왔어. 2017년도? 2011년. 11년도. 박근혜 의원이 누구하고 왔냐면 김무성 의원하고 왔어. 그런데 그 간담회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한 10여 명 하는데 그 간담회에 내가 이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교수인데 누가 이게 추천했지? 나는 동생이 그때 김충만이가 국회의원이니까 동생이 추천해서 내가 넣었나. 어쨌든 김충만이가 그 이름이 있었어. 그런데 그날 밤에 7시부터 뭐 간담회를 하는데 한 20명 모이더라고. 근데 나는 강의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 그러나 김무성이한테 전화를 했어. 호텔에 전화해서 내 동생이 아마 충환이가 날 추천했는지 내가 거기 간담회 초대가 됐는데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건 동생이 추천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교포들이 추천한 일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내가 오늘 거기 모임은 못 가는데 내가 그 당시에 책을 3권을 썼어. 교수하면서 강의록을 가지고 책을 낸 게 3권 있었어. 논문 말고 책을. 논문 말고 그 논문은 정치 발전에 대한 영어 논문을 쓰고 한국어로 책을 3권을 썼어. 첫 권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 두 번째는 정교 분리 원칙. 세 번째는 훌륭한 지도력이 국가와 민족을 살린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그때 내가 뭘 강의를 했냐면 기독교 리더십. 특히 정치 리더십. 기독교인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쓴 거야.
이 책 3권을 김무성 씨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김무성 씨가 그 책을 박근혜 씨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2011년 말에, 그게 아마 9월이나 좀 됐을 거예요. 11월 말에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박근혜 의원이 찾으니까 한번 좀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그래.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박근혜 씨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한테 가니까 그때 이제 거기 그 3인방들이 그때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이제 경선하고 대통령 될 판이야. 그런데 오라 그러더니 날 만나니까 3가지 부탁을 해. 첫째, 자기하고 전두환하고 화해를 시켜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 책에 보니까 50 출신이고 전두환 씨가 박근혜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다 쓴 게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해서 자기가 읽어본 책 중에 내가 쓴 만큼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쓴 사람이 이해할 수 쓴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당신이 50 출신이고 전두환 씨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나하고 전두환 씨하고 화해를 시켜달라. 첫 아니 전두환이가 먼저 화해시키달라 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먼저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게 생겼잖아. 전두환이가 안 도와주면. 전두환 도움 받으려고. 그렇지. 50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50 도움 받으려고. 50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도움을 바로 못하니까 내가 중간에 서서 전두환 장군으로 하여금 나한테 사과할 것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좀 화해를 시켜달라는 거야. 전두환 장군이 화해를 잘못이 있다? 전두환 장군이 많이 못했지. 전두환 군이 이제 11.6 끝나고 나서 박근혜한테 뭐 돈도 가져 놀아주고 뭐지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 났지만 2011년도에 박근혜 씨가 보는 눈은 전두환 씨가 자기한테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기한테 한 8가지 잘못했어. 8가지 잘못한 거 나도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거? 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합시다. 그건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8가지 이것이 지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음 별도로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화해를 하게 해달라. 그게 첫째야. 두 번째 나하고도 화해시킨 다음에 전두환이하고 5.18하고 화해를 시켜달라. 5.18하고 화해 2가지를 시켜달라. 이유는 당신이 50 출신인데 50에서 쫓겨났으니까 동병상련 광주 사람하고 동병상련이 또 같지 않느냐. 광주 측의 표도 좀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은 50표를 받아야 되고 전라도 표를 받으려니까 전두환이가 역할을 좀 해달라. 5.18과 사과를 해야 되겠거든.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지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업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와서 이 2가지를 좀 해달라. 이걸 의사를 확실하게 전두환한테 전한 거예요? 그 얘기 이제 할게요. 끝나고 내 말 끝나고 이 2가지 하고 한 가지 더 있어. 그거는 내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잘 썼을 거 아니야. 그래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불교로 개종을 했다. 근데 기독교가 너무 이거 엉터리더라. 그 당신 책 보니까 기독교를 갱신하고 개혁하는데 의욕적으로 썼던데 그걸 한번 실행해보자. 그래 내가 이건 못합니다. 미국의 목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와서 기독교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책상을 탁탁 치면서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이 중요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그러면 박 의원께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일을 추진하는 걸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러면 2 사업 끝나고 제가 3번째 것을 하겠습니다. 그땐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국 기독교가 뭘 말이냐면 부자 되려고 돈 찾지 않는 기독교가 가난의 종교, 베품의 종교.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또
박근혜를 또 씹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끝나고 대통령 된 하면 다음에, 되지. 그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 걸 해가지고 탄핵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딴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얘기는 세 가지를 나한테 부탁을 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2012년에 들어오겠습니다. 음. 나도 하려고 하는 일, 난 마침 67세야, 그때가. 학교 정년이 끝났어. 그리고 뭐 학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나는 미국에서 간직한 사람이 학장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맡았으니까, 그냥 부총장급으로 일을 했었는데만, 이제 거기 기독교계 전통이 있어가지고, 원로들이 다 하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시키겠어. 그렇지. 그게 나는 막, 아이고, 65세 되니까 은퇴하고, 67세 때야.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와가지고, 이거 1번하고 2번, 그건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1번은 한 해도 돼버렸고, 2번은 10년 걸린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하해는 지금 아직,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는 끝났는데,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됐어, 하나도. 안 된 거지. 네, 그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과한 적이 없어. 전두환이가 이제 이걸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 추징금도 몰리고 막. 결국 저기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혼났지. 전두환한테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야. 자기 해달라는 거 안 해줬으니까. 그것이 있지. 있어.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내가 화해를 주선하니까 다 했어. 그래도 저쪽에서, 전두환 씨 쪽에서 화해하게 사과하겠다는 말까지 박근혜. 아니, 근데 그동안 세배 오면 화해하겠다. 그게 2012년에 세배 오면 화해한다고 얘기하니까 박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가해자가 사과를 하려면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해야지. 세배 올 때 내가 얘기할게. 전두환이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그럼 얘기해야지. 그래도 왕년에 모시던 자기 대통령 영예인데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전두환 씨가 잘못한 게 많아. 전두환이 잘못한 거나 이거 보니까. 그거 잘못했지. 혼날만 하네. 그건 잘못한 거지. 그런데 박정희가 지를 그렇게 키워주고 그 박근혜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지가 정권 잡고는 박근혜한테 한 짓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나쁘게 했어. 네?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책에다 쓰고. 지금 혼나도 싸 이거는. 그런데 화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설날 오면 화해할게. 근데 화해는 안 돼. 그때 가서 박근혜 해도 박근혜 용서 안 하잖아. 안 하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그건 화해라. 그때 주선을 한 것이 정호영 장군이 처음에 전 대통령 와서 박근혜가 이렇게 섭섭해하니 사과합시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아니야. 내가 뭐 이걸 잘해줬는데 내가 사과할 거 없어. 이렇게 내가 뭐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정 장군이 나보고 내가 얘기는 안 되더라. 이학봉이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네가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면 되겠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학봉이를 만나서 8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자기한테 지금 와서 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보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착각을 한 거지. 안 거기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지. 근데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8가지 얘기 들어보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또 금방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제 이학봉이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학봉이가 전 대통령한테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오케이 다 사과하겠어요. 할게. 그런데 12월 그때 2011년 말이잖아. 2012년 설날 되면 나한테 이제 세배 올 거다. 근데 그때 다 얘기할게.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어. 사과는 다 됐다. 전 대통령이 사과하려고 한다. 근데 그 사과 표현은 5.18에 대한 거? 18가지 다. 8가지 다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고. 전 대통령이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런까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만히 듣고는 일체 반응이 없어. 그 말은 오케이. 사과했다 그러면 이해는 된 거니까 됐어요. 그거 됐다.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알겠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런데 네가 뭐 직접 와서 안 하니까 뭐 알았어. 이래 됐는데 취임식 날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앞에 취임식 날 앞에 가 있었어. 왜냐면 또 대통령 둘이 뭐 하자는 걸 보려고. 그 자기가 이제 하고 나서 뒤에 전직 대통령이 쭉 앉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 취임식 끝나고 뒤돌아서 인사할 때
전두환 씨한테 가가지고 손만 내밀고 악수만 하고 얼굴은 딴 데 봐. 그래 내 속으로 아 저건 찍혔다. 완전히 사과한다 해놓고 연비있다 하는 걸 박근혜가 감정을 딱 갖게 된 걸 내가 봤어. 네가 끝까지 나를 이러는구나. 무시해 이라고. 그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두환에 대해서 그냥 엉한 거야. 나 같아도 조져버리겠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박근혜가 잘했네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에 보면 김충립이가 미국에 30년 갔다 왜 와서 뭐 대통령 전 대통령 광주 화해시키고 뭐 있다고 해서 했냐고 모든 우리 동료들이 욕하고 우리 반사 선배들도 욕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면 아 김충립은 미국 가서 30년 살다가 박근혜가 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전두환이 체면 살려주려고 그랬고 전두환이 5.18 화해시키려고 지금까지 10년째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전두환 쪽에 있는 뭐 장세동이, 허상수, 허화평이, 뭐 민정이 이런 분들도 야 이거 김충립이가 그때 뭐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다 대통령을 끼고 한 일이구나 하는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 하는 걸 알아야 국민 돼. 대통합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를 알아야지. 모르고 지금 모르면 나 욕했지 그동안에. 개인의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뭐 명리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지. 하는 모든 걸 그렇게 오해를 욕하는 했을 가능성이 많네. 그런데 그는 5공만 오니까 5.18에도 오해를 해. 그러니까. 5.18 사람들도 네가 뭔데 이래 되잖아. 그렇겠네. 그런데 광주 사람들은 6년 7년 쫓아다니니까 나를 인정해.